2025년 5월 16일 새벽 12시 23분 미국 루이지애나주 올리언스 교구 교도소. 한 수감자가 방문을 거세게 흔들자 지나가던 다른 수감자도 이를 돕습니다. 그리고 1시경 교도소 외부를 비추던 CCTV에는 10명의 수감자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들은 변기와 세면대를 제거해 벽 뒤쪽 숨겨진 공간을 통해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지어 벽에는 너무 쉽다라는 문구까지 남기며 자신감 넘치는 탈출극을 벌였습니다. 탈옥수들은 기찻길을 넘어 왕복 10차선 도로까지 가로질렀습니다. 새벽 내내 교도소 3km 반경의 CCTV에 탈옥수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교도소 측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탈옥수들이 도주를 시작한 지 무려 7시간 이상이 흐른 오전 8시 30분 교도소 내 인원 점검 도중에서야 탈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은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수감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던 이들의 탈옥 소식이 알려지자 도시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수색 인력 등 온갖 병력이 동원되어 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탈옥수 중 가장 먼저 붙잡힌 건 21살 캔델 마일스였습니다. 그는 2022년에 2급 살인미수 혐의와 차량 탈취 혐의로 기소돼 있었고 교도소에서 도보로 약 40분 거리의 몬텔레오네 호텔 앞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어 마약, 외설, 2급 폭행미수 혐의로 구금돼 있던 로버트 무디가 교도소에서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붙잡힌 수감자는 디캐넌 데니스.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공갈, 납치, 무장 강도,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었고 교도소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이 3명만이 체포된 채 시간이 흘렀고 3일 뒤인 5월 19일 1급 살인미수와 가정폭력,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게리 프라이스가 교도소에서 15km 떨어진 빈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0일 2급 살인 및 살인미수, 사법방해, 경찰관 협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호리 보이드가 교도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올리언스 교도소 내 수리공 스털링 윌리엄스가 이들의 탈옥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수감자들이 탈출을 계획한 방에 화장실 수돗물을 차단했다고 발표하며 10건의 단순 탈옥의 주범 혐의와 1건의 공무상 부정행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스털링의 변호인은 그가 주도적으로 계획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이 무기를 들고 위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께 움직였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5월 22일 또 다른 탈옥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올리언스 교구 교도소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탄기파우아 교구 교도소에서였습니다. 수감자 트레본 존스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로 이미 과거에 탈옥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침수 피해를 입어 혼란스러웠던 틈을 타 다른 수감자와 함께 철책을 뛰어넘어 탈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수감자는 곧바로 교정시설 내에서 붙잡혔지만 트레본 존스는 교도소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다음 날이 되어서야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올리언스 교구 교도소에서 탈출한 10명 중 5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수색 인력이 동원됐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옥 사건 발생 10일째인 5월 26일 사건 발생지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이웃 도시 베턴루지의 한 백화점 근처 벤치에서 렌튼 벤뷰런 주니어가 익명의 신고를 통해 발견됩니다. 그는 사법방해, 중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총기를 사용한 무장 강도, 그리고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올리언스 교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 주립 교정시설이 위치해 일명 교도소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텍사스주 워커 카운티에서 대담하게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두 탈옥수 리오 테이트와 저메인 도널드가 체포되었습니다. Hey, everybody move to the right side of the car. Open the door, dude. I'm not opening. You kidding me? Get out. Unlock the door with your right hand. Crawl to, no, Jumbo, back up. Crawl to him. Put in the car. Put in the car. All the way out. Crawl!
인상착의에 변화를 주기 위해 머리까지 밀었지만 그들은 탈옥 10일 만에 재수감되었습니다. 탈옥 3주차에 접어든 지금 앙투안 메시와 데릭 그로브스, 여전히 2명의 탈옥수는 도주 중입니다. 2024년 11월 앙투안 메시는 여자친구 다이아몬드의 집에서 그녀가 제출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신고서를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앙투안은 다이아몬드의 목을 조르며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운전 중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협박했고 앙투안에게 끌려가던 다이아몬드는 맥도날드 근처에서 경찰차를 발견하곤 차량에서 뛰어내려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앙투안은 그녀를 다시 붙잡아 차로 끌고 갔고 결국 다이아몬드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2025년 3월 앙투안은 이 사건으로 납치, 강간,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올리언스 교구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탈옥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앙투안은 계속해서 도주 중일 때 다이아몬드는 중범죄 탈옥 공범 및 사법 방해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도주 중이던 앙투안은 한 가정집에서 10분 분량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2개나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탈옥한 것이 아니라 풀려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루이지애나 사법 시스템, 특히 올리언스 교도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유명 래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I'm one of the ones that was let out of GC. What I want to talk about today as far as why I was in Orleans Parish Jail. I was in custody for almost 8 months. Alright, 6 months, something like that. I was in there for theft of a motor vehicle and domestic abuse involving strangulation. That's what I was in Orleans Parish for. Okay, but before I was in Orleans Parish, I was in a jail called St. Tammany Parish. That's 2 different parishes, Orleans and St. Tammany. Okay, 2nd degree kidnapping, 2nd degree rape, domestic abuse battery involving strangulation, domestic abuse battery, violation of protective order, right? On this woman right here, her name is Diamond White. That's her name. This is a district attorney drop form right here. And she's not a child, she's an adult, a full adult. I was dating this woman. This is a legalized affidavit saying all allegations against me is false. All allegations against me is false. I was nowhere around her or none of that. I was in St. Tammany, right? And I was on a regular domestic charge, right? So they put a parole hold on me because I was on a domestic charge. So that being said is that once that occurred, and the charges was refused or whatever, they shipped me to Orleans Parish where I had more open charges, was the theft of a motor vehicle and the domestic abuse battery involving strangulation. So once I got in Orleans Parish jail, alright, I have from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is woman who they say that I initially raped in another parish and in Orleans Parish is the same woman here. It's not different females, it's the same grown woman, not a child, a grown woman. Okay, she did the same thing in Orleans Parish, right? Correct. I'm about to show you how the system is corrupted. Okay, she did this, right? Saying all allegations against me is false, and she even saying it, you know, she let them know the truth that I never did this to her, I never hit her, I was nowhere around her, nothing. She got mad and thought that I was dealing with another woman. That's why she did what she did to me. You know what I'm saying? Another thing too, once I got into Orleans Parish, I was there for like a month or something like that. Okay, a lot went on as that time progressed. Okay, if you was an innocent person and you know the judges and DA know that this person is saying that all the charges that you're on that you did not do, why was you still in jail? Louisiana have the highest incarceration rate in the world for putting black people away. Yes. In my younger life, I'm not gonna lie, I was causing problems. I was young. My daddy got killed when I was 7 years old. My mom had to raise 4 children by herself, so I had to find a way to try to help my mother. You feel what I'm saying? But as time went on, the person that I once was, I'm not that person today. That is not who I am. I have a 3-year-old son. I have an 18-year-old daughter that graduated yesterday, supposed to be. At the end of the day, that
people don't understand that they see that I'm armed and dangerous. I have a heart. People that know me know that at the end of the day, I am a good person. So I'm asking for help from the world, from Meek Mills, Lil Wayne, Young Boy, Donald Trump. I'm asking for these people. I couldn't even get a lawyer. I couldn't even afford a lawyer to prove my innocence. They say that I broke out. I didn't break out. I was let out. My name is Antoine Massey. The guy who said that I threatened him with a shank, the maintenance guy, how could I threaten you with a shank? If you can't come around me, you're a maintenance. You cannot come on the tills without a deputy being behind you. Because if they just let you on the till, you could be persuaded to bring drugs or anything like that in that nature. So how can I threaten you to jail you? And why you didn't notify the people, the police, that if I did threaten you, you never did that. Like, you flat out lied on me. Sterling flat out lied on me. And I want to let the media know that from the straight tattoos in my face and things of that nature, of course they're going to believe Sterling. You know what I'm saying? I never told Sterling nothing. I'm willing to take a lie detector test and everything. That's another subject. Orleans Parish is one of the corruptedest jails. That in St. Tammany Parish is the corruptedest jails in the state of Louisiana. Why was I even incarcerated with a woman saying that this never happened? This is this woman's name. That's what I'm trying to show y'all. That's why I left the jail. A lot more brothers that's innocent, just like me, that's trying to prove their innocence. That's why they ran. Jason Williams, the sheriff, Susan Hudson, these people are corrupted. That's trying to pursue charges on me because of my prior history. Who I was in the past is not who I am today. So I'm asking for the media. I don't even have a lawyer to help me. I'm asking for help. That's why I ran. You feel me? I'm a grown man. I have kids. I have a mother. I have a baby mother, my children mother. Like it's a lot going on. And that's why I ran. I need help. You feel what I'm saying? This is something that need to go under a federal investigation. What's going on? How they handling cases? Why Antoine Massey was in jail if the woman, the victim, the grown woman, not a child, the grown woman stated that he never raped her. He never beat her. He was nowhere in her presence. This is the affidavits on the date right here. You know what I'm saying? People that been through the system that know it's corrupt. Lil Wayne, Donald Trump, please, I'm asking for help. You know what I'm saying? When I get back in custody, I'm asking y'all please to come help. You feel what I'm saying? I'm asking the world. I'm letting y'all know I'm not a raper, man. I'm not none of that. None of that. I'm a good person. I am a father that want to be in my children's life. You know what I'm saying? I want to let the younger youth know that going down the route of trying to be a street person is not the route. That's what type of person I am. I don't know why they picked me for him to lie on, but I never threatened Sterling ever. How could I threaten Sterling or hurt Sterling? He cannot come on a tip with me without a deputy being present. My name is Antoine Massey. I'm asking for help. I was one of the ones that was let out Orleans Parish Jail on May the 16th or May the 15th, 2025. So please, Lil Wayne, this is Big Antoine's son that's talking right now. I'm Lil Antoine. I was in your mama wedding when she married Rabbit. I was the ring boy, Lil Wayne. Please help me, bro. 수사관들이 영상 속 촬영 장소로 보이는 집을 급습했지만 앙투아는 영상 속 옷들은 벗어둔 채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월 6일 도주 중에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과 스토리를 올리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앙투안과 함께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데릭 그로브스는 지역 내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10명의 탈옥수 중 유일하게 재판을 거치고 무기징역이 확실시된 그는 독특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릭이 태어나기 3년 전 그의 할머니 킴 그로브스는 뉴올리언스의 부패한 경찰관 렌 데이비스가 마약 밀매를 주도하고 경찰관의 지위를 남용해 폭력을 행사하며 범죄를 덮어주는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부패경찰 렌은 청부살인을 통해 할머니 킴을 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23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가족들은 결국 시에서 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부패경찰 렌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족들이 정의를 되찾는 사이 가난과 높은 범죄율이 도사리던 로어 나인스 워드에서 데릭은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길거리 싸움에 휘말리거나 정가가 있는 형들과 밤늦게 어울려 다니는 정도였으나 2014년 17살의 나이에 데릭은 자신의 대부였던 크리스토퍼 부시를 총으로 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중상을 입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그는 데릭이 무죄라는 진술서를 남겼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무죄를 판결하며 그가 거리로 다시 나왔고 그때부터 데릭의 이름은 경찰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사건, 총격전,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사건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그는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데릭은 지역 폭력 조직의 일원인 켄달 반스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연방 수사관들의 레이더에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뉴올리언스 전역의 마약 공급망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축제 마디그라의 열기로 거리가 북적이던 그날 밤 8시 15분 수상한 차량에서 AK-47로 무장한 데릭과 켄달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역 마약 딜러를 표적으로 총을 쏘았지만 표적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고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총창을 입었습니다. 도망친 데릭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살인을 자랑하는 듯한 랩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9년에 벌어진 2건의 살인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그는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의 유죄를 판결했고 무기징역형 선고를 앞두고 있던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그의 탈옥 소식이 알려지자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은 공포에 떨며 다른 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탈옥 발생 3주 차인 지금 5,000달러로 시작된 현상금은 5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탈옥수들을 잡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초과 수당 등으로 매주 최소 2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조력자들에게도 엄벌을 예고하며 이미 교도소 직원 4명과 수감자 1명 그리고 도주를 도운 가족, 친인척 13명을 구금했습니다. 주 교정시설에서 탈옥할 시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1년에서 10년 정도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며 탈옥을 방조하거나 도울 시 최대 5년형 또는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탈옥으로 주목을 받게 된 올리언스 교구 교도소는 부실한 관리와 열악한 시설로 이미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1837년 지어진 이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1438명에 달하는 대형 시설로 운영 초기부터 폭행, 마약, 성폭력 등이 만연했고 인력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1969년 수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 8월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치며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었을 때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내버려두고 먼저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물, 음식, 환기가 전혀 없는 공간에서 650명의 재소자가 4일간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연방재난관리청은 올리언스 교도소에 2억 2,300만 달러를 지원해 3단계에 걸친 복구,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2015년 개장된 2단계 시설은 이미 1,438개의 수감 침대가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750개의 침대가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잔 허슨이 3단계 확장에 반대를 표하며 새 셰리프로 당선됐지만 2023년 연방 판사가 3단계 건설을 강제로 명령했습니다. 2025년 8,800만 달러의 예산을 받은 올리언스 교구 셰리프 사무소는 탈옥 발생 시기 보안업체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설에는 900대의 CCTV가 있었지만 센서나 감시 인력이 없어 몇 시간이 지나서야 탈옥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한때 수리공으로 일했던 직원은 수감자들이 변기와 세면대를 쉽게 떼어내는 건 이미 교도소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받은 보수 지원금이 교도소가 아닌 마디그라 축제, 컨퍼런스, 호텔 숙박비, 이벤트용 텐트 등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직접 보수를 하던 전 셰리프 재임 기간과 달리 수잔 허스의 재임 이후에는 수리공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며 초과 수당에 돈을 쓰고 보수공사보다 이벤트 준비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몇몇 수감자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수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감자들이 마실 수 없는 정도의 녹물만이 나오고 있었다며 물 한 통을 며칠간 수감자들이 나눠 마시게 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할 인력이 줄어든 사이 거액의 예산은 교도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중범죄자들의 탈옥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탈옥 직후 수자너스는 뉴올리언스 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자 공모와 구조적 문제,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1,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The sheriff runs it, the council pays. That is the law. There you go. Wait. Stop right there. That's the problem. The problem is, your position is, you run your jail, you tell us you need money, we give you money. That's the same position that the DA has, the same position that the criminal court has. And the reality is this, you don't get to tell us it's this amount without us kicking the tires. 이 와중에 루이지애나주 바로 위에 있는 아칸소주 교도소에서 5월 25일 그랜트 하딘이 주방 근무 중 구한 재료로 교도관 복장을 만들어 수레를 밀며 탈옥했습니다. CCTV에는 그의 탈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가 교도소 경비 앞을 지나쳐갔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지나서야 그의 탈옥이 파악되었습니다. 아칸소주 게이트웨이의 전직 경찰서장이던 그는 경찰로서 나쁜 평판을 받았습니다. 1990년부터 91년까지 근무했던 파예트빌 경찰서에서 당시 경찰서장은 그가 평균적인 수습 경찰관보다 못한 성과를 보였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유부단했다고 평가하며 그를 해고했습니다. 1993년부터 96년까지 근무했던 유레카 스프링스 경찰서에서는 그랜트가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공식 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체로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며 여러 경찰서를 전전하던 그랜트는 2016년 게이트웨이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몇 달 만에 사임했고 재직 중 셰리프와 얼굴을 맞대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의 신임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랜트는 2017년 2월 게이트웨이시의 수도국 직원인 제임스 애플턴을 차량 안에서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Here's the thing.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hat you've done today, okay? Can you just take me through when you woke up this morning to when you got stopped by the police out there in what's the name of that road you were on? I'm sorry, I'm going to drop Gant Ridge.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after I've been read those rights yet. Okay. Why don't you want to talk to me about your day? I don't know what's going on. I am kind of sickly to what I'm here for and things. Okay. So you don't want to explain what you've done today? Did you? Is there a reason behind that? You read me my rights, and I don't know why. And so, what was the first thing said? I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Okay. So you're telling me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me right now? I'm going to remain silent. Okay, cool. Hang tight right here for just a few minutes, okay? 피의자 신문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그랜트는 목격자의 증언과 범행에 사용된 총이 그랜트의 소유로 확인되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유죄를 인정하며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당시 채취된 그랜트의 DNA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초등학교 교사 강간 사건의 범인이 바로 그랜트였던 것입니다. 2018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2월 강간 혐의에 대해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6세의 나이, 건장한 체구와 교도소 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할 만큼 폭력성을 띠던 그의 탈옥에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칸소주 지역 특성상 산맥과 동굴이 많아 수사당국은 그랜트가 오자크 산맥의 동물이나 폐가에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드론, 헬리콥터, 탐지견들을 동원하여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경 탐지견에 의해 교도소에서 불과 2.4km 떨어진 모카진 색강에서 탈옥 12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약 85살이 되어서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했던 그랜트. 그에겐 탈옥과 교도관 사칭 혐의에 대한 형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50조 원이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 수감, 관리에 쓰이고 있고 이 중 약 115조 원 정도의 예산이 교정시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교정시설에서 연간 약 2,000건의 탈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 대부분은 최소 보안 수준의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시설을 벗어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루이지애나와 아칸소주가 흉악범들의 탈옥에 전념할 동안 5월 22일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 등급이 낮은 교도소에서 4명의 수감자가 창문을 깨고 도주했습니다. 앞선 탈옥수들에 비해 주거 침입이나 도난 같은 작은 형량을 받은 그들에게는 이목이 전혀 집중되지 않았고 4명 중 3명이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탈옥수들의 혐의가 크던 작던 간에 그들이 탈옥함에 따라 발생하는 더 큰 비용, 피해자들과 인근 지역사회가 겪어야 할 불안과 공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몸을 숨기고 있을 범죄자들이 더 이상의 인력 낭비, 자본 낭비를 하지 않도록 속히 체포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